시민들의 지식이 모이는 곳, 여기는 시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동강 류하선 변호사입니다. 저는 2017년도부터 여기 100호 신도시에 이사와서 살고 있고 현재는 형사사건과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2년차 변호사입니다. 저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서 로스쿨 진학에 고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변호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눠주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호사 시험 공부를 여기 시흥 중앙도서관에서 하였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도서관에서 다른 책도 읽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 도서관이라는 블로그도 구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이후 사람 책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제 경험을 나눠주고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실 학부 전공은 사범대학 가정교육과로 주변에는 선생님의 꿈을 이룬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하면서 누군가 제게 변호사의 삶에 대해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후 운 좋게 제가 변호사가 되었고 이제는 제가 멘토로서 저와 같은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저는 여기 100호 신도시가 처음 조성될 때부터 살기 시작을 했어서 매우 애착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식 기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재판부에 법률 의견을 제시하고 각종 절차에 참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역할이 좀 두드러지는데요. 변호사는 피고인이 검사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무기대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검사라는 큰 국가 권력이 피고인의 죄를 수사하고 구형하는 과정에 맞서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체구가 좀 왜소해서 가끔 정당하지 못하고 부당한 무시를 받는 경험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TV 속 변호사들을 보면 항상 당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보았고 나도 그러면 변호사가 된다면 내 주장이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을 해서 변호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진학 이후에 로스쿨이라는 목표가 생겼고 학부 4년 동안 성실하게 학점 관리를 했습니다. 제가 자랑을 조금 하자면 140학점을 이수하는데 4개 과목 A 말고 모든 과목을 A+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학점 관리를 열심히 하고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에서는 법학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까지 했던 거랑 너무 다른 점이 많아서 큰 슬럼프를 겪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꾸준히 공부한 끝에 결과적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더라도 6개월 동안 수습 변호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에서 6개월 동안 수습 변호사로 일한 다음에 현재 정규 채용되어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법고시가 폐지되어서 대학교를 마치고 법학전문대학원, 소위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까지 해야 합니다. 변호사 시험은 총 5일 동안 기본 7법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각각 나눠서 보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선택법까지 치러야 합니다.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는 게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좋은 학점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을 냈던 친구들이 법학 적성 시험을 통해 어렵게 법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변호사 시험은 이런 학생들끼리 응시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특히 요즘에는 이 응시한 친구들 중에서 절반만 합격하기 때문에 더 공부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리해서 법적 견해를 주장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등 절차를 진행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판사는 이런 당사자의 각 주장을 듣고 비교해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호사와 판사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사건 가리지 않고 모든 종류의 사건에서 등장을 하는데, 검사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에서 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검사는 이제 범죄를 수사하고 최종적으로 각 범죄자가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기소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장점은 자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사건은 내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라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지시나 개입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에 시달려야 하는데요. 오로지 내 판단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들에게 각 사건은 자신의 인생에 걸린 문제이므로 변호사들은 항상 심한 중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적게 받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쌓이긴 쌓이던데요. 저는 다행히도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서 제 사건에 관해서 다른 변호사들과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딱 변호사 일을 시작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범죄자일수록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유죄의 심증이 높을수록 수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관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비록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범죄자 개인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핵심적인 제도적 근간을 수호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이 훨씬 이질감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변호사는 확장성이 탁월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각종 산업 분야에서 법률 분쟁이 발생하고 그때마다 새로운 분야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매번 이렇게 배울 점을 얻으면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스스로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에서는 이제 변호사가 법정에서 구두 변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법정에 일어나서 뭔가를 읽는다든지 증거를 자료를 제시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좀 많이 보여주는데요. 실제 변호사의 생활은 그거와는 다르게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글을 쓰면서 하루 전부를 보내게 됩니다. 실제 법정에서 변호사는 몇 월 며칠자 서면을 진술하겠습니다 라고만 말하고 구두 변론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특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변호사의 좋은 이미지만을 보고 맹목적으로 변호사의 꿈을 쫓기보다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는지와 자신의 성격이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책으로서 총 2번의 소통 기회를 가졌는데 중앙도서관에서 잘 협조해 주시고 참가자분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버벅거리기도 했지만 2회차가 되니까 익숙해진 제 자신을 보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악역을 맡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정화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류하선 변호사 사람책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시흥사람도서관에서 열람 신청해 주세요.
여기는 시민들의 지식을 모으는 곳 시민지혜입니다.